중요한 얘기는 그 단일화 하는데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단일화를 불렀네. 이게 무슨 중요한 단일화 누가 단일화를 세웠어요? 나는 묻고 싶어요. 단일화 누가 만들었습니까? 단일화 누가 인정합니까? 왜 안 나오셨냐고.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얼마나 KBS, MBC 초청도 못 받았으면서 무슨 보수 단위로 봅니까? 우리도 초상권 신고할 겁니까? 합니다. KBS, 아까 MBC 그 사람이 왜 자기 초청 얼굴 못 나오면 받았습니까? 그게 초상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단일화 하는 거예요? 그게? 저기 어디예요? 왜 초청 못 받았습니까? 저번에 우리 했던 데서 그냥 저쪽에서 그럼 나한테 질문하잖아. 아까 여기 온 사람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 저기 안 나갔다고 그러는데 불렀는데 안 나갔다는 거지. 같은 업체 있다고 얘기를 주더라고요. 자, 같은 업체에서 우리 박은희 대표가 옆에다 갖다 왜 붙여놔요. 방송국에 윤호상 후보는 안 불렀나 이렇게 지금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원칙대로 되었고 거기에 성공이 됐으면은 그 교육감 출마 그 토론회는 전정식, 윤호상 이렇게 다 나가서 진짜 교육을 가면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판을 터뜨린 사람이 고전역이잖아. 고전역이 판을 터뜨렸잖아. 두 사람을 그럼 인정하는 겁니까?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방송국에서 그 범사련은 어떤 단체입니까? 고전역이 안 나왔으면 범사련에 그 대해서 기준속에 다 구체적으로 되는 얘기를 거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범사련이라고 단일화 했는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고 공인된 단체인지 저희 학부모들은 너무 궁금해요. 어떤 활동을 해왔고 그 단체를 왜 일반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데 왜 범사련이 항상 나타나서 그럼 내가 단일화를 요 때문에 말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박은희 대표가 있는 전학연이라고 하는 아니 단체는 범사련이요. 범사련.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초대 운영위원장이었어요. 저희는 분리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오늘날 아니, 이날 이때까지 정교조와의 모든 투쟁은 거의 제가 다 했습니다. 아니 범사련 자, 검사련은 거기에 각 단체들이 자기의 인정과 가치를 갖고 여러 스펙트럼이 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검사련을 한동훈과 뭐 했던 낙인 찍어서 거기에 윤호상과 결부시키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가 정교조 하나, 공성이 하나, 그러고 서울 여기 바뀌어요. 정책을 자, 보십시오. 조정혁이가 정책의 본관계는 반정교조하고 나왔는데 이게 뭔지 있어요. 정책은 그래서 이번 선거도 결과는 조전력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이번에도 망가져요. 윤호상 때문에 여러분들도- 세 번째 망가진다. 여러분들도 당신들도 책임져야 됩니다. 어제 당신들-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소남을 몰라서 묻습니다. 아까 윤호상 본 사람이 저기 현수나 같은 업체에서 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가 문제가 나서 바뀔 때마다 정부실하고 윤호상하고 둘을 같이 이렇게 내가 전국적으로 항상 보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하죠. 이게 항상 정부실한테 저기 선출하니까 저기도 찍잖아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못 받았대요. 왜 남이 뭘 찍던 무슨 상관입니까? 유튜버가 뭘 찍던. 그럼 아까 저 사람들 찍었다고 뭐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쪽에서 이렇게 들이대니까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대응하지 말고 네. 저들이 떠들잖아요. 그냥 그거 내보내세요. 그냥. 저희는 싸우지 마요. 네. 후보님 특히 왔을 때는 저기 저희는 저쪽에서 떠들면 그거 그대로 내보내고. 누나 여기서 찍으면 되죠?
처음부터 이거 사는 먹고 고생하고 있는데 힘들어갖고 말이야. 나 안 불러줬잖아. 그래. 몰라, 그때 날. 안녕하세요. 저희 촬영 장소가 그쪽이에요. 그 빨간 옷 하고 계신 분 있죠? 후보가 거기 있으실 거예요. 네. 예. 메인 센터 가봐. 안 보여요. 여기 앉아 있어서 안 보여요. 아주 장난하러.
저기 성안 오늘 또 의자를 갖고 온다는 걸 잊어버렸네.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계단 서보세요. 계단에 서보세요. 보드 잡을 사람들 보드 잡을 때 모두 이쪽으로 가자. 계단에 하나 더 올라가, 하나 더. 몇 킬로 가. 저 보드 뒤에 잡을 사람 이쪽. 보드 잡을 사람 들어가, 이쪽. 뒤에 나온다고. 뒤에 나온다고. 야, 뒤에 나온다고.
어서 오세요.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혹시 아.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좀 가실 건지 저는 괜찮아요. 아니면 이쪽으로 조금 오실래요? 네. 저 센터 잡아야 돼서. 오케이. 오케이. 오빠, 노노노노. 아 노노 하면 안 돼. 안 돼. 선 들어가. 아, 잡어. 참견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누가 지금 다 있는데 이거 다리 넘어질 것 같아. 조금만 불편 확보해 주세요. 네. 요게 하나만 그래요. 하나만. 아주머니 일이나 잘하세요. 야, 이거 보통하니까 저거. 생코라인은 저희 카메라도 뒤에 많아. 어깨가 나와. 나거는 이렇게 하면. 네, 괜찮습니다. 차를 뒷배경으로 해서 안 될까? 기자회견을 차를 뒷배경으로 좀 더 옆으로 가볼까요? 네, 차가. 아니, 차가 이리 와보면 되지. 지금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 이리 와보면 된다니까. 그래요. 차 지금 피켓 못 들잖아. 피켓 못 들잖아. 차 앞에서 피켓 들고 있는 사람 차 앞에서. 그래요? 차 앞에서 옛날부터 차 앞에다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요.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 네. 그거 조심해요, 카메라. 죄송해요. 소리. 또 수정한다고 그래가지고. 내일로 보내. 조용히 해! 너 카메라 어디? 그 맞춰놓는 건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방해하시는 사람 어디고?
사람들 감사합니다. 바로 사진을 한번. 뭐 셀카 찍는다고?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윤호상 후보의 특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국민 의뢰 없이 바로 후보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시 교육과 후보로 나온 윤호상입니다. 오늘 특별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자행되고 있는 선거 폭력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유권자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들은 똘똘 뭉쳐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는 서울 좋은 교육감 후보 추대 시민회에서 단일 후보로 선출된 윤호상 후보에게 추악한 프레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의 막말, 흑색 선전이 더 이상 난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평생 교육 현장에서 보수적 가치를 실천해온 저 윤호상에게 조전혁 후보는 최근 악의적인 좌파 전교조 흑색 프레임을 씌우며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적 야욕에 눈이 멀어 교육자의 품격을 내던진 조 후보의 주장이 왜 조작된 거짓인지 객관적 데이터와 사실을 바탕으로 밝히겠습니다. 먼저 전교조 감소는 본인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철저한 통계 왜곡과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 후보는 자신이 명단을 공개해 전교조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철저한 아전 인수식 왜곡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교조 조합원 수는 조 후보의 명단 공개 2010년 훨씬 전인 2003년 기준으로 약 9만 5천 명을 기점으로 이미 지속적인 감소 추세였습니다. 2006년 약 8만 6천 명, 2008년 약 7만 7천 명으로 이미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전교조의 감소는 조 후보의 영웅주의 때문이 아니라 이념 투쟁의 환미를 느낀 젊은 교사들의 이탈과 탈정치 신리주의를 내세운 교사 노동조합 연맹의 성장 등 시대적 흐름의 결과입니다. 기자님들께서는
해당 팩트 자료를 추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꼬리 내리고 도망친 가짜 투사 그리고 교총 스나이퍼의 만행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짜 투사의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정교조 투쟁의 진짜 주역은 누구일까요? 조준혁 후보를 과연 보수의 영웅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정교조 투쟁을 정치적 자산으로 소비해온 그가 결정적인 순간 보여준 것은 투사의 결의가 아니라 비겁한 도주였습니다. 이범 대표님께서는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평소 자신의 몸을 드러내기를 극도로 거부해 오셨으나 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원고를 수용해서라도 이분의 헌신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자와 시민들이 진짜 전교조 투사로 기억하는 분은 진짜 전교조 투사로 기억하는 분은 조준혁이 아니라 바로 이희범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4일 만의 투항 그리고 악을 겨눈 교총의 스나이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 후보의 투쟁은 철저히 선택적이고 단기적인 정치 쇼였습니다. 2010년 명단 공개 직후 이행 강제금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단 4일 만에 명단을 삭제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면 현장의 실질적 주체는 당시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이었던 이희범 대표였습니다. 이희범 대표는 광노현 전 교육감 후보 매수 의혹 투쟁을 주도하고 무용히 후보 당선의 핵심 역할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가혹한 처벌과 막대한 희생을 온몸으로 감내어 보입니다. 아울러 정교조의 법인 노조와 승소 소관을 압박하며 투쟁의 최전선을 지켜온 분이기도 합니다. 이범 대표의 행보와 달리 조 후보가 전교조 저격수를 자처하며 법적 근거 없이 한국조총 회원 명단까지 무차별 공개한 것은 전교조와의 싸움이 아니라 보수 조원들의 가슴에 총질을 가한 조총 저격수 스나이퍼의 치명적인 만행을 뿐입니다. 역사에서 지어진 조준혁 현장을 지킨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의 역사는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의 피나는 기록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공학연, 교육학연,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등이 주도한 강노현 구속투쟁, 길거리 1천만 서민운동,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의 현장 어디에도 조준혁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명단국이라는 단발성 이슈 이후에 그는 전교조와 맞서 싸운 실질적인 투쟁 이력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전교조 척결에 헌신해온 이범 대표가 저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조 후보와 내세는 보수 영웅 프레미엄만한 국민신이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가짜는 퇴출하고 진짜가 보수의 자존심을 세워야 합니다. 조 후보님에게 묻습니다. 2010년 이후 당신이 정의와 맞서 싸운 뚜렷한 이력이 있다면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십시오. 논란이 일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도망친 가짜 투사와 아군에게 총을 쏜 교총의 저격수 스나이퍼에게 더 이상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대가를 치르며 투쟁해온 진짜 전교조 투사 이희범 대표를 알아보는 교육자들과 시민들의 주범한 눈을 보십시오. 이제는 정치적 도구로 투쟁을 소비한 가짜를 퇴출하고 진정한 헌신을 증명해온 이들이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네, 1차 후보님의 회견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행사 중에 이 자리에 마침 이범 대표가 와 계십니다. 이범 대표님의 그간 자세한 내용을 한번 직접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전교조 추방 천만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준혁 후보가 전교조 명단 공개하고 난 뒤 그때 저희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 전교조의 투쟁이었습니다. 모든 것. 우산 급식 그 이면에도 전교조가 있었고 교육을 망치는 모든 이면에도 전교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준혁 후보가 전교조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이슈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준혁 후보는 사라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전교조의 투쟁의 역사에 조준혁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길거리에서 전교조를 추방하기 위해서 1000만 서명운동을 받기 위해서 인사동 길을 막고 매주 토요일 밤 산으로 걸른 등산객들에게 전 서울시 전국 교회 또 전 지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전교조 추방 서명운동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길거리에서 받은 서명 용지가 70만이나 했습니다. 70만. 그런 용기를 받고 끝내 또 전교조가 썼던 강노현 교육감, 그 교육감이 현직 교육감직을 할 때 감옥을 보냈습니다. 감옥을 보낼 때도 얼마나 힘들게 투쟁해서 감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2012년도 문용린 교육감을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 본부를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2013년도 전교조 법인노조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선언이 됐습니다. 그 선언도 학부모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선언이 절대 안 됐습니다. 그때 저는 MB 정부 이미 대법원에서 저지른 법의 노조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근데 법의 노조 판결만 갖고는 안 됩니다. 관할 관청인 노동부가 법의 노조라고 보풀을 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보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MB 정부의 노동부 장관 이철필 그리고 담당 국장을 직무유기죄로 제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 70만 서명 받은 거 플러스 이날 이때까지의 노력을 기본으로 이제 선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동시에 그 자리에 서서 법의 노조 선언을 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전교조는 법의 노조가 선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전교조는 급속도로 전교조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조준혁 후보가 명단을 공개해서 줄어든 게 아니고 법의 노조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줄기 시작했는데 제가 마지막 방점을 뭘 찍은지 아십니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바로 전교조의 플레이닝 그 명칭을 사용 못하게끔 제가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교조는 급속도로 무너졌고 또 다른 노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전교조 역사의 하나의 단편이고 그 모든 게 시간이 부족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로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그리고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교학연이라고 합니다. 김순희 대표 그리고 이계성 방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계성 대표 그리고 또 교육위원도 하시고 교장선생도 하시고 김진성 교장선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주옥순 대표 등등 많은 분들이 바로 전교조 추방을 위해서 진짜 모든 걸 풀어놓고 투쟁할 때 그때 그 어느 한 군데 조준혁이라고 하는 이름 숫자 절대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 본부 공동대표 그 공간에도 조준혁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의 노조가 되었고 이름 없이 사라지게끔 만든 장본인들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바로 전교조 투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고 주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준혁 후보는 제가 참 잘 압니다. 친합니다. 근데 저는 이분만은 조준혁 후보가 안 나오리라고 생각했어요. 왜? 후보가 분열되면은 교육감 선거는 하나마나인 걸 본인이 너무 잘 압니다. 저는 2022년 교육감 단일화 할 때 제가 심판관이었습니다. 그때 조준혁 후보가 선거인단 표본을 오염시킨 장본인이 바로 조준혁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다 모여갖고 최종 결론을 어떻게 냈는가? 후보들이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6대4 여론조사 60%에 선거인단 40%였습니다. 그때 다른 후보들은 박성영 후보는 이 선거인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로를 만들어 할 때 다른 후보들이 제로를 만들면 참여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20%로 낮추자 그랬습니다. 그때 다른 후보들은 20%를 동의했는데 조준혁 후보가 20%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 기자회견 하는데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이리 오세요 그냥. 아니 이리 오세요. 조용하세요. 그래서 바로 아니 그만하시라니까요. 지금 떠드는 분이 이거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돌아오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기 와 있는 분들이 박성영 후보가 그때 단일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 단일화를 파괴시킨 장본인이 바로 조전혁입니다. 왜 그랬는가? 제가 심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때 박성영, 조전혁 후보가 6대4, 8대2 원칙을 거부하고 6대4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를 고소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박성영 후보에게. 박성영 후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단일화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일화가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괴된 상태에서 단일화를 했는 게 바로 조전혁 후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단식을 했습니다. 교육청에 가서. 이틀 단식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조전혁과 박성영 단일화하면은 자기가 물러나겠다 그랬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서 조전혁, 박성영은 단일화하겠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우리 시민단체에서 조전혁 후보 단일화하라. 근데 할 때마다 조전혁 큰 소리 쳤습니다. 단일화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소가 어디였는가? 바로 자유기업원에서 모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그 공간에 단일화하겠다고 큰 소리 쳤던 조전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에 박성영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2022년 단일화도 그렇게 해서 깨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2024년입니다. 제가 그 해에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결국 이게 보궐선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윤호상 후보를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날 밤 제가 조전혁 후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단일화 해야 된다. 내가 윤호상 후보에게 만날 수 있게끔 다 해놨으니까 가서 윤호상 후보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전혁 후보가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가서 최선을 무릎을 꿇더라도 안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내일 답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서 윤호상 후보를 처음 만나서 2024년 그날 밤 어떻게 조전혁 후보와 대화를 했는가? 와서 단일화 하러 왔던 후보가 와서 1분 대화하고 가버렸대요. 이게 그 단일화 하겠다는 후보의 정성이 있습니까? 기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일화는 하나만한 단일화가 됐고 그때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지만은 윤호상 후보는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윤호상 후보가 후보 때문에 졌다고 하는 조전혁 후보의 핑계는 말 그대로 핑계밖에 안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단일화를 하면서 윤호상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왜? 유명하신 심평 변호사도 있었고 또 유순호 총장 참 돈도 많이 쓰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서 한길 리서치와 리얼미터에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냐? 윤호상 후보가 1등이 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여론조사에 응했던 사람들이 윤호상 후보에게 응답을 했을까? 그건 바로 4개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응답했던 분들이 그래 교육감은 교장 선생님이 했던 분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표가 윤호상에게 가서 윤호상 후보가 지금 바로 보수의 단일 후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불복을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부부는 법적으로 합법적 후보는 윤호상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복했던 후보와 또 이 난장판이 된 순간에 눈치 보고 있다가 피워놓은 조전혁 후보가 단일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누가 이겼습니까? 유순호 후보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겼는데 조전혁 후보가 또 불복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건 교육 현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치 현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서울교육감 선거에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가 망쳐진다면은 그 1등 공신이 누구냐? 조전혁 후보. 두 번째는 저는 저기 계시는 우리 전학연 우리 박은희 대표하고도 긴 세월 오랫동안 잘 압니다. 그러나 교육감 단일화 과정은 이 보수 진영에서 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 교육감 바로 세워야 된다, 단일화에 의무화만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선거금, 피선거금도 박탈도 당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단일화 이 절차와 과정을 접근했더라면 윤호상 후보가 정근식 후보를 누르고 서울교육청을 탈환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절호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팔을 깬 사람이 저는 조전혁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정교조 교육을 싫어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모 또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만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짜 교육자 윤호상을 향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판이 이번에 상당히 난잡하고 어지럽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정의가 있고 학교가 제대로 살려면은 진짜 교육자가 교육감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윤호상 후보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윤호상 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상 후보는 정교조도 아니고 그리고 이념판에 있는 정치꾼도 아니고 몰입이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진짜 아이들 눈높이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를 사랑하는 진짜 교육자가 지금 진보진영, 보수진영을 통틀어서 윤호상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후보님의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범 대표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이제 가짜는 퇴출하고 진짜가 보수의 자존심을 세워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후보님에게 묻습니다. 2010년 이후 당신이 정교조와 맞서 싸운 뚜렷한 이력이 있다면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십시오. 아까 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교육지원청 국장 보직이 윤호상에 대한 비방과 험담과 흑색 선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청 국장 보직이 좌파에 부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교육행정의 본질도 모르는 매우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의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조 후보에게 아마 전해준 모양인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 구조를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조 후보는 제가 조희연 전 교육감 체제에서 지원국장을 지냈다며 좌파 부역자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는 교육행정의 기본 구조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분이 직접 말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빌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을 해답니다. 교육지원청 국장은 정무직이 아니라 평생 검증받은 전문 교육자
대사 중에서 선발되는 전문직 공무원 장학관입니다. 이들은 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복무할 뿐입니다. 이를 두고 좌파 전주도 세력이라 손가락질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행정을 지탱하는 전국의 모든 교육 전문직에 대한 모독입니다. 2011년 제가 4급 상당의 교육 전문직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세계학교 교장을 하다가 2011년도에 4급 상당의 교육 전문직을 하고 또 그 이후에 3기학교 교장을 하다가 다시 4급 상당의 교육지원국장으로 갔습니다. 4급 상당의 교육 전문직을 하다가 교장을 3개 하고 다시 4급으로 갔는데 이게 승진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원로 교사로 갔습니다. 이것이 특혜입니까? 제대로 알고서 이야기됩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남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외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이 구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이력은 학교 폭력 이력을 가진 사람은 교육감으로 심각한 자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 후보는 고3 시절 동급생을 폭행해 턱배에 중상을 입히고 강제 전학, 그것도 가장 중한 8호 처분입니다. 이것으로 조치된 중대 학교 폭력 전력이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3초 만에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학폭이냐라고 주장했으나 과거 본인 유튜브에서 턱이 여러 조각 났다고 했던 발언과 명백히 배치된 것입니다. 조 후보님에게 묻습니다. 턱뼈를 조각내서 강제 전학을 당해놓고 반성 대신에 그게 왜 학폭이냐고 따진다면 30년간 학폭 근절에 헌신해온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이사장님과 학폭 피해 학부모님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조 후보님은 2022년 선거 당시 동료 보수 후보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도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저를 향한 사이버 폭력 역시 그의 과거 학폭 및 욕설 전력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선거 폭력에도 징계 조치 단계가 있다면 선거 폭력 8호 조치에 해당하는 심각한 결격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선 불복과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프레임,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낙선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윤호상 후보에게 찾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분이 교육자로서 교육감을 맡을 그러한 자질이 있는가 의심하게 합니다. 조 후보는 정당한 경선 규칙마저 무시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한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선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을 냈다가 기각당한 유 후보와 손을 잡고 독자 단일화를 추진하는 2명 단일화를 추진하는 구태 정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무리한 단일 과정에서조차 또다시 불복의 행태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2명 단일화에서 졌다면 승복을 해야 하는데 불복을 했습니다. 오직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복을 일삼는 두 후보는 가히 불복 브라더스라는 벌칭이 아깝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본인이 보수 단일 후보라고 공보물과 현수막에 붙여놓았던 것입니다. 지금이 2026년 선거인데 2024년 중도 보수 단일 후보라는 것을 붙여놓고 마치 자신이 현재 보수 단일 후보라고 알리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일입니다. 2024년 숫자는 돋보기로 봐야 할 정도로
매우 작은 글씨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86년 초임 조사로 임용 이후에 저는 단 한 번도 전교조였던 적도 없는 정통 보수 교육자입니다. 저 윤호상은 1980년 교단을 선 이후 한 번도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았고 후원하지 않았으며 진보좌파 교육감의 노선에 한순간도 동조한 적이 없는 뼛속까지 정통 보수 교육자입니다. 저는 전교조가 아닌 대한민국 정통 교육 가치를 지켜온 명백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 소속 회원이었습니다. 얼마 전 교총을 방문했을 때 마치 따뜻한 친정을 다녀온 느낌을 받을 만큼 저는 교단에 있을 때 교총 멤버였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보수적 교육 가치를 올곧게 지켜왔습니다. 전교조의 이념 편향적 교육 철학을 철저히 배격하며 전교조식 실패한 교육 정책을 완전히 뒤엎을 확실한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비판해온 좌파 교육의 상징인 혁신학교 정책을 폐지하겠습니다. 일몰제로 폐지하고 전교조 코드 인사 통로로 전락한 무자격 내부형 교장 공모제, 선생님에서 교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장을 하는 이 공모제, 내부 공모제의 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하향 평준화된 학력과 무너진 공교육 질서를 전면 바로 잡겠습니다. 아울러 일방적인 학생인권 조례를 넘어서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 그리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균형 있게 아우르는 교육의 3주체 인권 조례를 제정해서 무너진 교육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신의 무모한 과거 행적을 영주의적 훈장 삼아 아군에게 총을 겨누고 우군인 교총 회원들의 명단까지 무차별 공개 고통을 주었으며 중대 학교 폭력 전력과 욕설로 도덕적 자질을 상실한 조전욱 후보는 정통 보수의 가치와 서울교육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윤호상은 비열한 흑색 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전교조 세력의 교육 독점을 막아내며 오직 아이들의 미래와 올바른 보수 교육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당당히 전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일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규칙도 무시하고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하는 비교육적 저구태 정치를 이번에 시민 여러분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다음과 같은 후보는 교육감 선거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매우 간단한 기준입니다. 서울교육을 담당할 최고의 지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막말과 근거 없는 비방, 흑색 선전하는 후보에게 절대 표를 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갈 정도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는 결코 서울시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폭력이 있으면 대학을 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감에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한 가지, 여러 개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도 마치 영웅처럼 돌아다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마치 영웅처럼 돌아다니는 후보가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형기를 마치고 선거권이 있으면, 교육감의 피선거권이 있으면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단일화 경선에서 떨어지고도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는 후보는 우리의 교육감 선거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 교육과 교육청에서의 교육 행정이 없는 매우 무지한 유초중고의 교육에 매우 무지한 후보는 이제 다시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으로서의 후보로서의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인이나 정치 교수 모든 사람이 교육감 후보로 나설 수 있지만 그들이 학교 교육 현장 경험과 교육 행정 경험이 없는 정치인과 정치 교수는 절대로 교육감 후보로 뽑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단순히 누구를 한 명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서울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의 운명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더 이상 서울교육을 진보 진영의 교육감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2026년 2024년이 아닌 2026년 좋은 교육감 후보 추대 시민회의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리얼미터와 한길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출된 보수 단일 후보 윤호상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보수 후보들은 이미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단일화가 되었는데 무슨 단일화입니까? 윤호상 이외에 단일화 후보가 없습니다. 그들은 불복 후보일 뿐 단일화 후보가 아닙니다. 진짜 보수 단일화 후보 윤호상 뿐입니다. 단일화가 되었는데 또 무슨 단일화입니까? 불복한 사람들 결코 이번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로서 얼씬거리지 못하게 됩니다. 유권자의 표로 다시는 교육감 선거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수 단일 후보 윤호상이 교육감이 되면 서울교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학교 안전혁명, 돌봄혁명, 사교육혁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선생님들이 불안하지 않은 학교, 학부모님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성장시킬 수 있는 학교가 됩니다. 서울 교육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 윤호상이 목숨 걸고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6월 1일 서울 좋은 교육감 후보 추대 시민회의 보수 단일 후보 윤호상 인사드립니다. 네, 바쁜 시간에 이 특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윤호상 후보의 특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는 마쳤고요.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범 대표님 앞으로 오시고요. 이분 전화 연락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자, 뒤에서 네, 뒤에서 주십시오. 거짓된 말들이 덮어도 우린 안 속아 진실을 외치는 소리가 더 커져가 침묵 속에 갇힌 자유 이제 깨어나야 해 흔들리지 마 빛을 따라가야 해
약한 척하지만 우리 등에 깃발 펄럭여 무너질 수 없어 다시 세워 자유의 벽 함께 가야 해 하나 되어 일어나 대한민국 우린 절대 포기 못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 우린 함께 할 때가 하나, 둘, 셋, 화이팅! 둘, 셋, 화이팅! 오빠 움직이지 마. 둘, 셋, 화이팅! 자, 이제 윤상 후보님하고 자, 전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바로 보니까